전 세계가 미국에서 시작된 거대한 금융 충격으로 패닉에 빠지며 주식, 부동산, 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의 가격이 폭락하는 현대경제 역사상 최악의 순간이었던 2008년 12월 29일, 세계 금융 시스템은 대규모 돈풀기라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기사와 함께 회사에서 잘려 직업을 잃은 시민들의 모습이 뉴스에 나오며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겠다 싶었던 그 순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그로 파나린, 러시아 아카데미 미래외교학과 교수이자 정치과학자인 그의 전망, 2010년 미국 붕괴론을 일면에 실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으시는 2008년 월스트리트 일면 기사 내용은 거의 SF에나 나올 법한 시나리오로 전개되어 보시는 분들 모두 웃음이 나오시겠지만, 이게 어디 토론방 쩌리블로그가 쓴 그런 글이 아니라 러시아 교수 의견이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점이었던 2008년,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 기사였다는 점을 감안해 그 당시 사람들로 감정이입을 하고 들어봐야 합니다. 파나린 교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이민자 급증과 경기 침체, 도덕적 타락 등이 정치사회적 불만으로 표출돼 내전이 발생하며, 이 여파로 2010년 6월 말이나 7월 초 미국이 6개 부분으로 분열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주들이 먼저 연방에서 탈퇴하며 이후 미국은 경제적, 인종적 상황에 따라 6개 공화국으로 재편된다. 특히 분열 이후 각 공화국은 중국, 유럽, 캐나다 등의 외세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된다. 캘리포니아주가 중심이 된 캘리포니아 공화국은 중국 영향권에, 텍사스주가 중심이 된 텍사스 공화국은 멕시코 영향권, 워싱턴과 뉴욕 등으로 구성된 아틀랜틱 아메리카는 유럽연합 영향권, 북부주들로 이루어진 센트럴 노스 아메리칸 공화국은 캐나다 영향권으로 각각 편입된다. 그리고 하와이는 일본이나 중국에 종속되며 알래스카는 러시아에 귀속된다. 잠깐! 한창 재밌어지려는 이 순간, 바쁘시겠지만 잠시 짬을 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펙입니다. 오늘은 비관주의의 유혹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쭉 설명드린 SF 소설 같은 이야기는 찌라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금융지 일면에 실린 실제 기사였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도 황당한 그런 기사가 왜 2008년엔 유력 금융지 일면 탑 기사로 실리게 됐을까요? 물론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매우 암울했기 때문이겠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투자에 대해 매우 많은 인사이트를 전달해주는 월스트리트 저널 출신 기자이자 유명 경제 칼럼니스트인 모건 하우저리 쓴 책 돈의 심리학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 심리상 낙관주의보단 비관주의가 훨씬 매력을 풍기며, 남들이 절망할 때 희망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희망찰 때 절망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현자로 추앙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모두가 절망에 찬 상황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훨씬 성장할 거야. 위기 이후엔 엄청난 기회가 있을 거야. 지금 이 어려운 위기를 좀만 더 견디면 돼. 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앞서 언급했던 미국 붕괴론처럼 지금도 최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직 패닉은 시작도 안 한 거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붕괴가 시작된다. 미국은 6개 공화국으로 찢어진다! 라고 해야 사람들에게 관심도 받고 언론사도 조회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비관론의 매력을 느끼고 비관주의자가 낙관주의자들보다 더 똑똑해 보이고 더 그럴싸해 보이게 느끼는 걸까요?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엔 난 아닌데? 난 비관론에 관심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존경합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여러분께 와서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했다면 아마 많은 분들은 얘 뭐야? 하는 의심의 눈빛을 보낼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 똑같이 여러분께 다가와서 당신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전 보러 많이 가시는 분들 아시죠? 들어가자마자 절대 하지마! 안돼! 그거 하면 큰일 나! 이러면 정신 번쩍 드는 거죠. 똑같습니다. 누군가 여러분께 와서 10배 오를 주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린 대부분 헛소리 하고 있네. 라고 치부할 텐데, 반대로 누가 와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주식이 회계부정 때문에 아마 곧 폭락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면 우린 열일 제쳐두고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완전 기울일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비관주의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를 좀 그럴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볼까요? 프린스턴 대학 명예교수이고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명저 생각에 관한 생각을 쓴 데니얼 카너만은
우리 인간은 수천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긍정적 기대나 경험이 주는 과실보단 부정적인 생각으로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식이 생존에 더 유리했기 때문에 기회보다는 위협을 더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살아남아 번식할 확률이 높았고, 그래서 우리는 위험회피 성향에 더 끌리게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800만 년의 역사 중 799만 년의 수렵 채집 생활과 산업화가 시작된 200년 전까지도 맹수와 질병의 위협에 노출된 삶을 살았으니 어설프게 기회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고 헛된 희망을 갖는 것보단 최대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신상에 유리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우리 인간은 생존을 위해 비관주의적 생각을 하는 게 미시적 개인으로서 자신의 생존에 더 유리했기 때문이라는 건 알겠는데, 맹수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현대사회에도 유독 경제 분야에서 비관주의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누구나 돈을 갖고 있고 어디에나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미국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닥친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근데 미국 주식시장이 2% 빠지면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 갖고 뉴스에서 난리가 나죠? 왜냐? 이 세상 어디에나 돈은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그 불똥이 나한테도 올까봐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미국 주식에 전혀 투자하지 않고 열심히 돈 모아서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이 있더라도 미국에서 대규모로 돈이 풀렸다가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다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버리니 한국의 기준금리도 같이 오르고 갑자기 내가 받던 대출금리까지 확 올라서 영향을 주는 거죠. 결국 돈이라는 건 시스템으로 연결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와 한 사람의 의사결정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모두 영향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치 원시시대 맹수와 질병 리스크에 민감해 매우 비관적으로 리스크를 대했던 것처럼 경제 분야에서도 역시 생존을 위해 그런 심리가 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심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비관주의를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진화론적 이유와 경제 시스템적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낙관주의적 마인드를 계속 유지하고 비관주의가 팽배해지는 현상을 경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류의 모든 역사의 순간들, 과학발전, 인간의 진화, 질병의 극복, 경제발전 과정들에서 살펴보면 비관적인 상황들은 짧은 시간 임팩트 있게 오는 반면 낙관적인 상황들은 아주 오랜 기간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는 6개월간 주가가 50% 하락하면 온 미디어에 빨간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만 6년간 주가가 140% 오르면 아무도 눈치조차 채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비관주의의 늪이고, 이 늪에 빠진 사람들은 짧은 구간 동안의 강렬함에 반응해 그 비관적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 믿지만 세상은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서고, 특히 경기에 선행하는 자산시장은 최악의 순간을 지나는 시기부터 바로 얼굴색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비관주의 늪에 빠져있던 사람은 그 이후 진행될 오랜 기간 동안의 낙관적인 상황을 씁쓸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가 왜 비관주의에 더 매력을 느끼고 지나고 나면 웃기지도 않는 비관론에 흠뻑 빠져 반응했었는지, 왜 세상은 망할 거라고 생각하며 굳게 믿게 되는지를 진화론과 경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영상 처음에 언급됐던 2010년 미국 붕괴론이 지금은 너무 황당해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지만, 그 당시 그 논리를 펼쳤던 파나닌 교수는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정치학자 에마뉴엘 토드가 소련의 붕괴를 15년 앞서 말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처럼 비웃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다 보니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씨, 진짜 그런가?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2010년 미국 붕괴론에 반응했던 비관주의자들과는 다릅니까? 요즘 언론이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격화되고 유럽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곧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비관론자들의 마지막 멘트는 늘 이겁니다. 사라예보 총성이 있기 전까지 1차 세계대전을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3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난다고 단언하지 마라.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린 또 똑같이 반응하죠. 아씨,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 거 같은데? 물론 세상 일이라는 게 아무도 알 수 없죠. 미국이 붕괴할 수도 있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년부터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닷컴버블급 붕괴가 올 수도 있고 전세계 경제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민주주의와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런 비관적 시나리오가 온다면 우린 무엇이 필요하고 낙관적 시나리오로 갈 경우엔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를 모두 생각해서 자신의 투자와 경제활동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에 나오는 자극적 뉴스들의 반응에 모든 투자 행위를 멈추고 심지어 자산들을 던지며 투자의 세계를 멀리하고 떠나는 것은 하락장의 자극적인 이야기를 만들기 쉬운 비관주의의 늪에 빠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 빠르게 모든 걸 파괴하는 과정 이후엔 다시 천천히, 그래서 많이들 눈치채지 못하는 긴 성장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희망을 갖고 투자하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시장의 낙관론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관주의의 늪에 사람들이 가득한 이 순간 시장의 빛을 밝히는 아침은 시작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